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 주역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괴사, 효사, 십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 주역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이 학문을 공부를 하는데, 이 주역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하나하나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괴사, 효사, 십익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괴사라는 것이 어떤 뜻이고 효사라는 게 어떤 뜻이냐, 그리고 주역이라는 게 경이 있고 전이 있는데 전이라는 게 십익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이 십익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역이라는 것은요, 경과 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경 그러면은 이 경을 말하고, 역전이라고 말하죠. 역전이라고 하면 또 이 십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경과 전을 합쳐서 주역이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 점을 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의 후세 사람들이 계속 말을 덧붙이면서 이것이 전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이라는 것은 점을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점의 내용이 64개가 있는데 이 경은 상경, 하경으로 나눠서요. 삼경은 64개 중에 30개가 들어있고, 그리고 하경은 34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이라는 것은 상경과 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상경은 64개 중에 30개가 들어있고 하경에는 34괴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경에는 중천권에서부터 중화리까지, 중천권은 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전부 다 양효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리까지 총 30개가 상경에 해당이 되고, 택사남에서 화수미제까지 34괴가 하경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또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64개의 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괴에 설명을 붙인 괴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괴가 64개니까 이 괴에 대한 설명도 64개가 있겠죠. 그래서 괴사가 64개가 있고, 효라는 것은 이 짝대기 하나하나를 말해요. 여기 보시면은 효가 6개가 있는 거죠. 중천권 같은 경우는 양효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있고, 중화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양효, 그 다음에 음효 해갖고 총 6개가 있습니다. 64개라는 것은 6개의 효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 하나하나의 이 효의 의미를 나타낸 게 효사인데요. 그러면 64 곱하기 6은 66이 36, 64, 24에서 384개잖아요. 그런데 이 건효하고 곤효만 용효라 그래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효 2개가 플러스 돼서 총 386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이라는 것은 이 표를 잘 보세요. 경하고 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이라는 것은 점을 뽑는 것이고, 그리고 전이라는 것은 후세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경의 내용에 대해서 덧붙인 말들이에요. 그리고 이 경만 봤을 때에는 점을 뽑는 게 총 64개, 64개의 괴가 있는데 상경과 하경으로 나눠서 상경은 30개, 하경은 34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역의 역경이 상경과 하경으로 나뉘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 64개의 괴에는 설명을 붙인 괴사가 64개가 있고, 그리고 효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괴사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괴사라는 것은 괴의 뜻을 풀이한 내용이에요. 단사라고도 합니다. 이 단이라는 것은 판단할
판단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64개가 있는데 이 64개 괴의 내용을 설명한 것, 이것이 괴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천권이다. 그러면 중천권은 괴사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 원형, 이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괴사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주역을 공부한 학자들마다 쬐끔씩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정재상 교수가 지금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주역을 강의하고 계신 분인데, 정재상 교수의 해석 내용을 보면 건, 바람이 크게 이루어진다. 바른 태도를 견지해야 이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중지곤이라는 것을 보면은요, 음요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자 내용에 나와 있죠. 뭐 권, 원형, 이빈, 마지, 정, 군자유, 왕선미후, 득주리, 서남, 득붕, 동북, 상북, 안정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어려운 한자는 굳이 해석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것도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다 다르고, 물론 그 말이 내용은 비슷하더라도 글자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학자들마다 다 자기가 이제 연구한 그런 노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소개할 때 이 학자들의 이름도 좀 같이 소개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장치청이라는 그 중국 학자가 그 해석한 거예요. 고는 시작부터 형통하고 앞말이 바르게 함이 이롭다. 군자에 갈 바가 있을진데 먼저 가면 혼미하지만 뒤에 가면 주인을 찾아 이롭다. 서쪽과 남쪽은 친구를 얻고 동쪽과 북쪽은 친구를 잃으니 편안하고 바르게 하면 길하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64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한 건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대개 자연현상의 변화라든가 역사적 인물과 사건이라든가 행위로 말미암은 결과라든가 기륭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이라는 것은 64개가 딱 나오고 이 64개에 대한 설명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효사라는 게 있어요. 효사라는 것은 효의 뜻을 풀이한 내용입니다. 이 64개의 괴가 있으므로 총 384개의 효가 있어요. 6 곱하기 6은 64 곱하기 6은 384가 나오죠. 여기에 건괴와 공괴에는 용효라는 게 있어서 플러스 1을 해서 총 386개가 있습니다. 용효라는 것은요, 이 요수 6개의 효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효사라는 것은 점괘의 기륭 판단, 변화나 상황 등을 나타내고, 괴사, 효사 간의 특별한 관계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사라는 게 괴를 전체적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이 내용하고 효의 하나하나의 내용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는 찾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중천관이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가 이제 초구잖아요. 그리고 92, 93, 94, 95, 상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초구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초구, 잠용, 물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숨어있는 용이다. 쓰지 말라. 이런 내용. 이 초구의 내용이. 그리고 마지막 이 상구의 내용을 보면 상구, 황령유의 상활, 황령유의 영불가 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구는 끝까지 올라간 용이니 후회가 있다. 상전에서는 말했다. 끝까지 올라간 용이 후회가 있으면 가득한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냥 이 글만 읽으면 헷갈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설명을 막 붙여놓은 거야. 그게 바로 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사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효가 있으면 이 효의 하나하나에 풀이를 한 것이다. 해설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이라는 것은 64개가 있고 64개의 하나하나 괴에 대한 설명, 괴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하나 효에 대한 효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역이라는 게 경하고 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전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전이라는 게 바로 12기라고. 12기라는 것은 경에 대한 해설이에요. 그래서 총 7종류 10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기라고 불립니다. 여기 12기에서 익은 날개 익자잖아요. 그래서 돕다, 보좌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역경의 내용을 도와서 보충하여 설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2익을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한마디로 점술서의 옷을 입은 철학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전국시대 이래로 역경을 해석한 논문 성격의 철학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익을 그러면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썼느냐? 일반적으로 공자가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기라는 유명한 역사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공자세가 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자가 역전을 서술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편삼절이라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나옵니다. 공자는 말년의 주역에 심취하여 단전, 계사전, 상전, 설계전, 문헌전을 서술하였다. 주역을 읽음에 가축군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였다. 말하길 내가 몇 년이 더 있다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통달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자님을 굳이 뭐 표현하자면 그 시대의 천재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당시에 내가 몇 년만 더 있다면 더 건강이 보장돼서 살 수 있다면 이 주역을 완성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자님이 진짜로 몇 년만 더 살으셨어도 이 주역이 상당히 발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12기라는 것을 공자님이 썼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연구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공자님이 쓴 게 아닌 것 같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 구양수라는 분이 학자가 이 역전이 공자의 작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제기했어요. 그래서 현대에도 12익은 공자의 작품이라는 게 정설로 되어 있지만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학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 위편삼절이라는 것은요, 옛날에는 공자님이 살았을 때는 옛날 일적이니까 이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 그럼 대나무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걸 가죽끈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때는 종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그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 이런 내용이 바로 위편삼절입니다. 그래서 이 12익을 보면은요, 단전이 있고요. 단전 상하가 있고 상전 상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사전 상하가 있고요. 그러면 총 6개죠. 문헌전, 설계전, 서계전, 잡계전 이렇게 해서 총 7종류 10편이 있다. 그래서 12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전, 상전, 계사전, 문헌전, 설계전, 서계전, 잡계전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대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전이라는 것은요, 단사라고도 부르고 단사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단의 글자는 대지 어금니, 이 단이라는 글자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 대지 어금니를 형상화하는 이 개자하고 대지 시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대지 어금니가 얼마나 강해요. 뭐든지 다 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지 어금니를 형상화한 이 단이라는 글자는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단은 판단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괴의 뜻만을 해석하며 효는 해석하지 않는다. 중요해요.
단전이라는 것은 괴만 해석합니다. 효는 해석하지 않아요. 6효 전체의 상으로부터 괴의 의미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괴명을 해석하고 다음에 괴사를 해석한다. 끝으로 괴의를 말한다. 그럼 한번 볼까요? 이 기호는 천택리예요. 천택리 64개 중에서 천택리에 해당이 됩니다. 단전에서는 말했다. 이는 유광왕을 밟고 있는 것이니 기뻐하면서 건에 응한다. 계명 해석에 해당하죠. 이 천택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로써 호랑이 꼬리를 밟아도 사람을 물지 않아 형통하다는 것이다. 괴사를 해석한 거고요. 강하고 중정함으로써 재앙의 지위를 밟아도 병폐가 없는 것은 광명하기 때문이다. 이 괴의 뜻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단전이라는 것은 이 효는 해석하지 않고 6효 전체의 상으로부터 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처음에 계명 해석, 그 다음에 괴사 해석, 그 다음에 괴의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전이라는 것이 상하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음은 상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전이라는 것은요, 대상전과 소상전으로 나뉘는데 대상전은 괴상이나 괴 전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상전은 효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대상전은 괴에 대한 설명이니까 각 64개이고 2개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구절은 괴상을 풀이하고 하늘의 도를 논해요. 뒷구절은 군자 등이 세상을 관찰, 계시나 교훈을 얻는다는 내용이고 사람의 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단전과 다른 점은 6효 전체의 상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8개의 상징인 우레나 바람 등의 조합을 통해 괴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건깨다 그러면 대상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운행이 굳건하니 천행건 군자 이 자강불씨 군자가 스스로 노력하여 강해지고자 한다. 하늘의 운행이 굳건하니 이 괴상을 풀이한 거죠. 군자가 스스로 노력하여 강해지고자 한다. 계시나 교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소상전이라는 것은 효에 대한 설명으로 총 386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효의 위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구다. 아래에 있는 양이다. 구이다. 덕을 천하에 널리 펼친다. 이 중천권에 대한 설명이에요. 구삼이다. 도의 반복이다. 구사. 나아간다 해도 탈이 없으리라. 구오. 대인의 덕으로 용이 하늘에 이르게 되었다. 상구. 가득 찬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각 효의 위치에 중점을 두면서 효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상전이라는 것은 대상전과 소상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사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계사전은 대전이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역경에 대한 일반적이고 총체적인 개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경이 점술서에서 철학서로 발전하는데 공헌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역이라는 책을 그 예전에는 그 학문의 완성으로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계사전이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서의 형식을 통해 철학의 이치를 논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계사전 덕분에 역경은 점술서에서 벗어나 경전으로 추대될 수 있었다. 계사전에서 계사는 공자가 역경 전체에 달아놓은 설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인 내용이 가장 멋있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바로 계사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헌전이라는 것은요. 건깨와 공깨에 대한 설명이 있고 나머지 62개는 없어요. 그래서 문이라는 것은 여기서 꾸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문헌전이라는 것은 건깨와 공깨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전이 있는데요.
설계전은 8궤의 성질과 기능, 상징 등을 설명합니다. 8궤. 거는 굳셈이요, 고는 유순함이고, 지는 움직임이며, 소는 들어감이고, 감은 빠짐이요, 이는 붙음이며, 가는 그침이고, 태는 기뻐합니다. 이런 식으로 8개의 성질과 기능, 상징 등을 설명한 것이 바로 설계전입니다. 그리고 서계전은 이 서라는 게 질서할 자의 서자잖아요. 차례 순서를 나타내거든요. 64개의 배열 순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지가 있은 뒤에 만물이 생겨나니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한 것은 만물이다. 그러므로 중계로서 받았으니 뭐 이런 식으로 64개의 배열 순서의 배열 순서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서계전이다. 마지막으로 잡계전입니다. 잡계전이라는 것은 궤의 특징을 한마디로만 표현한 거예요. 궤를 짝으로 대비시켜서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거는 강하고 고는 부드럽다. 비는 즐겁고 사는 근심이 있다. 대가는 넘어짐이고 구는 만남이니 유가강을 만남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대비시켜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잡계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주역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역이라는 것은 경과 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경은 상경과 하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궤, 궤사, 그리고 효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이라는 것은 십익이라고도 부르는데 단전상하, 상전상하, 계사전상하, 문헌전, 설계전, 서계전, 잡계전 이렇게 7종류 10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이 주로 어떤 식으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더 재밌는 주역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